여러분, 오늘 영상은 백금발에 대한 모든 것을 담아본 영상입니다.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 백금발 관련된 질문도 정말 많았고 인스타 DM으로도 주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가지고 얼마 전에 제가 이렇게 인스타그램 무무를 통해서 백금발에 대한 모든 궁금한 점들을 질문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 질문들을 참고해서 백금발에 대한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답변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영상을 일단 탈색과 관련된 부분, 그리고 유지 및 케어에 관련된 부분, 그리고 백금발에 대한 후기 이 정도로 나눠서 정리를 해봤는데요. 질문들이 여러 개 있어서 그 질문들을 좀 하나씩 답변을 해볼게요. 우선 저의 백금발에 관련돼서 먼저 말하자면 우선 탈색 횟수에 대해 질문을 주셨는데 저는 3번 탈색을 한 컬러입니다. 그리고 혹시 과거에 블랙 염색한 적이 있냐고, 저는 블랙 염색을 한 적은 없습니다. 예전에 정말 중학생 때 탈색을 전체 한번 하고 그 위에 다른 컬러를 덮은 적은 있으나 그 머리는 제 생각엔 이제 다 자라가지고 완전히 제 머리인 상태로 탈색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사실 블랙 염색을 하면 탈색 안 해주시는 분들도 있고 정말 빼기도 힘들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탈색 생각이 있으시다면 블랙 염색을 웬만하면 하지 않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탈색한 미용실과 비용이 얼마 드셨나요? 우선 저는 처음 탈색을 할 때 좀 충동적으로 탈색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인스타그램에 탈색 협찬 이런 거 검색해가지고 협찬을 받아서 진행을 했어요. 사실 제가 한 미용실이 실력이 엄청 뛰어나다고는 생각이 들지 않거든요. 저는 신사에 위치한 미용실에서 했는데 엄청 막 뛰어난 실력은 아닌 것 같아서 굳이 미용실을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리고 싶진 않아서 제가 정보를 못 드리고 있었고, 탈색 비용은 저는 이제 촬영을 하는 대가로 1회 탈색 비용만 내고 나머지는 협찬을 받아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1회 탈색 비용은 그 당시에 요거보다 조금 짧았어요. 장발 기준 13만 원대였고요. 이거는 미용실마다 조금 편차가 있겠지만 저는 처음 탈색할 때는 그냥 돈을 아끼지 않는 걸 솔직히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저도 만약에 다시 탈색을 하라 한다면 그냥 협찬 안 받고 제 돈 주고 풀로 탈색할 것 같아요. 왜냐면 그때 얼룩도 많이 져가지고 나중에 이제 얼룩 잡느라도 좀 시간이 들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냥 탈색 전문 미용실에 가셔서 정가를 주고 하시는 게 솔직히 제일 안전할 수 있는 방법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미용실을 고르는 기준이 있나요? 미용실은 사실 본인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어떤 거인지에 따라 좀 갈릴 것 같은데, 만약에 내 모발이 되게 약하고 얇다 해서 손상이 적은 탈색을 원하시는 부분은 탈색 전문 그리고 케어를 강조하시는 미용사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한테 가는 걸 추천드리고, 같은 미용실을 가더라도 본인이 뭘 요구하는지에 따라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확실히 전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얼룩이 좀 져도 되니까 손상이 좀 덜 갔으면 좋겠어요. 또는 저는 끊겨도 상관없으니까 그냥 깔끔하게 빼주세요. 이렇게 갈릴 것 같아요. 다음은 유지와 관련된 질문들인데요. 뿌리 탈색, 이제 뿌리 탈색이 제일 관건인데 뿌리 탈색의 주기는 어떻게 되나요? 라는 질문을 정말 많이 받았습니다. 우선 저는 보통은 2개월로 잡았던 것 같아요. 근데 촬영이나 중요한 일정이 있을 때는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만 해도 해본 적이 있는데 솔직히 이건 비추천드립니다. 두피도 안 좋고 모발에도 안 좋기 때문에 2개월 정도 주기로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솔직히 말해서 안전한 건 3개월인 것 같아요. 3개월 주기로 했을 때는 좀 많이 자라있기 때문에 기장 추가 비용을 받으시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어요. 저도 냈었는데 저는 그렇게 더 내고 조금 더 두피를 보호하는 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보통은 2개월, 길게는 3개월 정도로 잡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뿌리 탈색 미용실과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우선 저는 뿌리 탈색 미용실을 2개를 다녔는데요. 첫 번째는 기존에 커트하던 미용실이고 두 번째는 학교 앞에 있던 미용실이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 기존으로 다니던 곳은 가격대가 좀 있어서 1회당 10만 원 가까이 받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를 계속 가기엔 무리가 있어서 여기저기 다녀보다가 이제 이대 앞에 이안 헤어라고 있어요. 거기에 제가 받으시는 디자이너 쌤분이 있는데 이 쌤이 굉장히 친절하게 잘 빼주십니다. 가격도 되게 저렴했어요. 66,000원이었고 그래서 뿌리 탈색을 오래 받으실 분들은 여기 한번 가보시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비싼 것도 괜찮다 하시는 분들은 저는 로위 헤어의 도희쌤을 다니거든요. 이 쌤이 굉장히 탈색도 잘해주시기 때문에 비싼 게 괜찮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도 추천드립니다. 우선 뿌리 탈색에 있어서 제가 알려드리고 싶은 것은 첫 번째로 저는 한 번만 뺍니다.
제가 3번 뺀 머리잖아요. 그래서 솔직히 여기랑 맞추려면 2번은 빼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면 두피가 정말 너무너무 상해요. 솔직히 2달, 3달마다 탈색을 2번씩 하는 거는 정말 탈모가 올 수도 있는 행위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처음에는 2번을 빼다가 이게 오래 하다 보니까 두피가 못 견디더라고요. 너무 아파가지고 저는 톤 차이가 조금 나더라도 한 번 빼되 길게 빼가지고 최대한 톤을 맞추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건 솔직히 개인의 차이일 것 같아요. 나는 상해도 괜찮으니까 톤을 맞췄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 2번 빼는 거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한 번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셀프 프리탈색 관련된 질문도 있었는데 사실 저는 해외를 갔을 때 셀프로 해본 적이 있거든요. 저는 웰라라는 브랜드의 약재를 사용해서 조금 약한 약재로 사용을 했어요. 혼자서는 솔직히 바르기 너무 힘들었고 저는 룸메이트가 도와줘서 했거든요. 혼자 바르다 보면 그 검정색 선이 다 이렇게 생길 수도 있고 제대로 안 발라지는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처음 하시는 분들은 도움을 받아서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저는 혼자 할 때는 두피가 많이 상할 수 있기 때문에 저처럼 약한 약재를 쓰는 걸 추천드리고요. 저처럼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아니라면 그냥 솔직히 미용실에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만약에 잘못됐을 때 수습하기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어차피 수습하려면 미용실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냥 안전하게 미용실 가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헤어케어 관련돼서 질문이 정말 많았는데요. 우선 저도 정말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정착한 아이템들인데 일단 제가 쓰는 샴푸는 요겁니다. 저는 미장셴의 이너플렉스 라인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요거는 이렇게 모발 강화제 그리고 샴푸 마지막으로 트리트먼트까지 총 3가지 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는 아이템이에요. 그래서 얘는 손상모 전용 케어 제품이고요. 제가 좋았던 부분은 요 헤어 모발 강화제 부분이거든요. 요거를 처음에 5분 정도 바르고 방치를 해두고 샴푸를 하고 트리트먼트를 하면요. 정말 모발이 찰랑찰랑해져요. 제가 케어 제품 많이 써봤는데 이렇게 눈에 확 보이게 모발의 결이 좋아진다는 느낌을 받았던 아이템은 많이 없었어서 이 아이템에 정착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향도 되게 괜찮아서 샴푸에 향 민감하신 분들도 거부감 없이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샴푸할 때 한 단계를 더 하는데요. 바로 보색 샴푸입니다. 이 탈색모를 하고 계속해서 머리를 감다 보면 머리가 점점 노래지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이게 어쩔 수 없이 그 노란기가 올라오는데 저는 그 노란기가 안 어울리기도 하고 좀 안 좋아해가지고 이런 보색 샴푸를 계속해서 사용을 해주고 있거든요. 우선 주기는 일주일에 3번 정도 저는 사용을 하고 있고요. 저는 로레알 실버 샴푸를 사용하고 있는데 요거는 사용법이 2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샴푸를 먼저 한 번 하고 2번째 요것만 샴푸를 한 번 더 해주거나 아니면 첫 번째 샴푸를 헹구기 전에 거품이 올라온 상태에서 요거를 손에 짜서 이렇게 비빈 다음에 거품을 염색시킨다는 생각으로 요거를 도포해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요게 보색 샴푸가 얼룩이 질 수 있어요. 그래서 처음 사용해보시는 분들은 2번째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거품을 염색시킨다는 생각으로 거품에 컬러를 입히고 그 거품을 이렇게 도포해서 바르면 얼룩이 조금 덜 질 수 있고요. 익숙해지신 분들은 그냥 이렇게 두피에 바로 해가지고 거기서 거품을 내면서 잘 도포를 해도 됩니다. 그러면 머리에 노란기가 확실히 잡히는 느낌이 듭니다. 이게 보색 샴푸도 종류가 많더라고요. 약간 파란기, 초록기, 보라기 이렇게 있는데 저는 머리가 노란색으로 올라와서 노란색의 보색인 보랏빛이 도는 샴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추천드리는 거는 샴푸를 두피 샴푸를 쓰는 것도 좋아요. 저는 샴푸를 번갈아 사용하는 게 이 클로란 제품이거든요. 왜냐하면 거품이 있는 상태에서 이 샴푸를 방치해야 되기 때문에 두피 샴푸는 방치해도 두피에 큰 자극이 가지 않는 아이템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두피 샴푸를 보색 샴푸 하는 날은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머리를 감고 나서 후에 케어하는 아이템들을 몇 가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은 얘예요. 얘는 두피 케어 제품이거든요. 클로란의 퀸인 에델바이스 두피 세럼인데 이렇게 뿌려주는 스프레이 형태거든요. 그래서 얘를 뿌리면 되게 쿨링감이 확 올라와요. 열감이 있는 것보다는 쿨링감을 있게 유지하는 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자극이 간 두피에 이런 걸 뿌려서 조금 진정을 시켜주면서 관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발 케어 제품으로 제가 가장 오래 쓴 거는 요거예요. 힐링버드의 앰플 트리트먼트. 얘는 모발이 막 엉켰을 때 데일리하게 뿌리기 좋은 아이템이에요. 왜냐면 너무 오일리하지 않아서 떡진다는 느낌을 쉽게 받을 수 없는 아이템이거든요. 떡지는 느낌이 드는 게 싫다 하시는 분들은 요거 되게 괜찮습니다.
되게 머리가 오일리하지 않으면서도 손상을 잡아줄 수 있는 아이템인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 아이템은 얘거든요. 얘는 보닉스 RD 실크 트리트먼트 앤 에센스라는 제품인데요. 탈색모가 사실 되게 부스스할 수밖에 없거든요. 얘는 이렇게 약간 반투명 느낌의 제형이고 머리를 감고 나와서 말리기 전 또는 후에 발라주면 좋은 아이템이고 너무 과하게 오일리하다는 느낌도 없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두피 케어 관리에서 하나 더 있는데요. 이건 영양제예요. 추어블 비오판이라는 제품이고 슈롬이랑 유나인이라는 유튜버분이 콜라보해서 만드신 건데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제 탈모나 좀 두피 손상을 줄일 수 있는 그런 영양제라고 들어서 얘를 먹고 있습니다. 얘는 씹어 먹는 거거든요. 약간 레몬 맛 나요. 그래서 거부감 없이 드실 수 있을 것 같고 하루에 하나 먹는 그런 아이템입니다. 그리고 유지 관련해서 눈썹 탈색 여쭤보시는 분들도 많았는데요. 저는 눈썹 탈색은 셀프로 하고 있고요. 요거를 쓰고 있습니다. 크림 블리치라는 제품이에요. 요건 올리브영에서도 쉽게 구매를 할 수 있는데 제가 요거를 구매하는 이유는 요게 패키징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요거 다른 패키징도 있는데 보통 염색약 구매하면 팩에 들어있단 말이에요. 근데 눈썹 탈색은 요 약을 한 번에 다 쓰지 않기 때문에 한 두세 번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보관이 편한 이 아이템을 사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연하게 타요. 얘 1에 얘 2.5에서 3 정도? 탈색하실 때 꼭 바세린 바르고 하세요. 그 눈썹 주변에 바세린 바른 다음에 요거 올리고 한 15분 정도 저는 방치를 하거든요. 나는 너무 따갑다, 이거 좀 안 되는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꼭 걷어내세요. 거기서 멈추는 게 피부가 덜 상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너무 아프신 분들은 하지 않는 걸 추천드려요. 그래서 저는 이거 약 한 번 세게 탔다가 막 여기 수포 같은 게 올라온 적이 있기 때문에 꼭 눈썹 탈색은 약을 연하게 타서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제 탈색 관련된 정보 그리고 케어 관련된 것들은 모두 알려드렸는데요. 요거 외에 몇 가지 질문들이 있었어서 그거를 답변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머리 말리는데 얼마나 걸리시나요? 저는 머리를 완전히 말리는 데는 20분 넘게 걸려요. 확실히 탈색을 하니까 오래 걸리기도 하는데 꼭 완전히 말리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게 두피에 진짜 좋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리고 찬바람으로 말려요. 뜨거운 바람이 또 두피에 안 좋다고 해서 찬바람으로 해서 말리고 있습니다. 머리숱 안 줄어드나요? 줄어듭니다. 이걸 제가 언제 느꼈냐면 저는 원래 머리숱이 되게 많은 편이었거든요. 어떤 미용실을 가도 머리숱이 왜 이렇게 많냐는 질문을 들었는데 이제 그 질문을 듣지 않는 평범한 숱이 되었어요. 탈색을 하면 끊기는 것도 발생을 하고 빠지는 것도 있기 때문에 숱이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머리가 얇은데 탈색 괜찮을까요? 이거 진짜 좀 제가 함부로 말씀을 드릴 수 없는 게 저는 일단 모발이 두꺼운 편이에요. 근데 모발이 두꺼운데도 확실히 얇아졌다고 느끼기 때문에 파마 같은 걸로도 되게 많이 상하는 얇은 모발이신 분들은 탈색 여러 번 하시는 거 진짜 위험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두꺼운 모발인 저도 끊기는데 얇으신 분들은 정말 많이 빠지고 끊길 걸 감안하지 않는 이상 좀 위험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탈색을 하면 머리가 더 부해 보이나요? 관리를 하지 않으면 정말 부해 보여요. 실키한 느낌보다는 진짜 이렇게 파바박 튀는 느낌이기 때문에 노워시 트리트먼트 같은 아이템이나 오일들로 관리를 해주는 걸 추천드립니다. 탈색과 관련된 장단점이 있나요? 탈색인들만 알 수 있는 비하인드. 우선 백금발 탈색의 장점은 예쁘다. 진짜 너무 예뻐요. 이 모발 자체로도 너무 독특한 무드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예쁘다는 장점이 있고 단점은 앞서 말한 것들. 머리가 끊길 수 있다. 머리가 많이 빠진다, 머리가 갈라진다, 머리가 부해 보인다 등등 모발과 두피 관련된 손상이 불가피하다. 이게 이제 탈색의 치명적인 단점인 것 같습니다. 그치만 저는 해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탈색할 때 이 나이 아니면 언제 해보겠어 란 마인드로 하기도 했고 살면서 한 번쯤 도전을 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어울릴지 안 어울릴지는 해봐야 제일 잘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번 탈색을 하면 요 위에 다른 색을 해볼 수 있는 베리에이션도 많아지기 때문에 인생에서 한 번쯤 해봐도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다른 염색을 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이제 덮을 날이 온다면 좀 어두운 실버로 덮어서 계속 유지를 할 생각이고 제가 평생 블랙을 할 자신이 없기 때문에 일단 그건 보류를 해둘 예정이고 다른 컬러 있잖아요. 저는 컬러 염색을 개인적으로 선호하지 않는 편이라서 아직은 생각이 없습니다. 왜냐면 컬러를 덮어버리면 옷에 좀 구애를 많이 받을 것 같아서 그건 고민을 하고 있는데 해보고 싶다 하는 컬러는 레드 컬러? 언젠간 여름에 한번 해봐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탈색이 어울리는 얼굴형이 있을까요? 어떻게 할까요? 요 머리를 이렇게 묶었을 때 있잖아요. 요 턱 라인 뒷부분에 모발이 없을 때 얼굴형이 더 예뻐 보인다 하시는 분들은 탈색이 잘 어울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면 요 대비를 빼줄수록 얼굴형이 사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탈색이 좀 어울릴 수 있다 싶은 것 같아요. 이렇게 오늘 제가 탈색 관련된 질문들의 답변을 드려봤는데요. 저는 사실 전문가가 아니고 그냥 2년차 백금발 탈색인이기 때문에 제 경험을 베이스로 해서 모든 분들에게 맞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제 나름대로 최대한 답변을 드리려고 해봤습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